1번은 그냥 돌출 컷으로 가려면 참 난감해요. 그죠? 보이죠 요거? 돌출 컷으로 가려니까 이거 상당히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돌출 컷의 방향, 컷 방향 조절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 돌출 방향이라는 옵션은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확인하면서 고쳐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출 방향이라는 이 옵션을 쓰려면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 컷의 방향을 지정할 만한 어떤 미리 스케치된 선분이나 기존 피처에 어떤 모서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드렸어요. 즉 돌출 방향이라는 옵션을 쓰는데, 이번에는 역시 돌출이나 돌출 컷에 돌출 방향이라는 옵션을 쓰면은 이게 용이하게 가기도 합니다. 웍스 좀 만져본 친구들은요, 요거 요렇게 그리고 이걸 로프트 컷으로 해가지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스윕 컷으로 해가지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기능도 되지만은 그냥 저는 돌출 컷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요거를 해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저는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아 볼게요. 피처의 앞면 요거 선택해 놨어요. 스케치 갑니다. 면의 수직 보기. 여기에다가 저는 그릴 것은 요렇게 스케치를 그릴 거예요. 요렇게 스케치를 그릴 건데, 보시면은 요게 밑에 모서리에서부터 딱 중간에서 한 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 중간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5mm 올라갔다, 요거를 우리는 잡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꼭지점들에 맞춰가지고 끝점 일치하면서 역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각형은 라인 명령으로 대충 그리도록 할게요. 꼭지점에서 1번, 왼쪽이 꼭지점에서 1번 시작해갖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점선으로 피드백 뜨는 거 피하면서 가고 있어요. 점선, 요런 식으로 점선이 뜨는 거를 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점선, 요런 거 안 뜨게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시작한 점으로 가서 끝점 일치, 동글뱅이 2개 뜨게 클릭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 종료하시고 이 명령 종료. 아, 쌤,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 어떻게 정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치수로 넣어도 되는데 미련하게 치수로 안 넣을게요. 어떻게 정렬하냐면, 잘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치 원점을 1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2번 선택하면은 구속 조건 부가 항목으로 수직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수직, 짝대기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수직 조건인데, 요거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원점이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군요.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원점이 여기에 놓인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은 요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어요. 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 모서리에 중간쯤에 가져다 대면은 아이콘이, 피드백 아이콘이 요런 식으로 아이콘이 떠요. 중간점이라는 뜻이에요.
모서리의 중간점. 그것이 떴을 때 요 꼭지점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같이 선택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드릴게요. 아이콘 피드백 보이시나요? 됐죠? 그러면 요거 클릭한 상태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요 꼭지점을 선택해줘요. 알아. 참 이거 참 잘 안 되는 거지 참. 에이, 요소들이 여러 개 뜨는 거였네. 요거를 내가 생각을 안 했네. 모서리선은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 2개가 조건이 떠야 되는데 3개로 자꾸 인식해서 잘 안 되는 거였는데 요거 쏘리. 자, 다음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자, 요런 것이 가능합니다. 선 그리기 명령을 화살표, 숨어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중심선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찾으셨나요? 선을 실선을 그려놓고 중심선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네, 바로 그냥 중심선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할 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모서리의 중간점으로 1번 잡을 거고요. 2번으로 요 꼭지점에다가 클릭해서 중심선을 이렇게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선 잡고 시작점을 여기 중간점 잡아서 꼭지점에다가 끝점 일치 보고서 이렇게 클릭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선분이 기울어져 있죠. 그죠? 요 선분이 클릭해서 선택이 되면은 팝업창에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을 넣을 수가 있나요? 또는 구속 조건 부가에서도 속성창에 수직을 넣을 수도 있죠. 자, 요거 클릭해 줬어요. 이러면 딱 가운데 정렬이 됐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요거에 중심선, 방금 전에 추가한 중심선에다가 치수를 5mm만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스케치 완전정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리스트가 뜨게 됐어요. 요거는 다 표시가 되셨나요? 검정색으로 다 떴나요? 네. 여기에서 요 스케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안 건듭니다. 스케치 종료하고 빠져나가기. 쌤, 왜 스케치 종료 피처 명령 안 거고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방향성을 잡아줄 만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모서리 써도 안 되고 이런 모서리 써도 안 되고 이 모서리도 아니고 방향이 없죠? 그런 거로 여기다가 모서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돌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해야 되죠. 돌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뭔가 하나 내가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선을 그려야겠네. 선을 그려야 되는데 평면이 있어야겠네. 중간 평면을 만드는 걸 해야겠네. 즉 참조 영상의 기준면 기능으로 평면을 하나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모서리에서도 중간 지점이고 요 모서리에서도 중간 지점이고 그것을 딱 이렇게 가는 이렇게 45도가 되는 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45도인지 물으시면 정말 짜증 날 것 같아요. 요거는 개념이 이제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간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종료한 상태에서 참조 영상에 기준면 누르는데
제1참조, 제2참조를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미리 말씀드리니까 잘 보세요. 여기 피처의 측면하고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이 짝에도 측면이 존재하죠. 중간평면이라는 거는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선택해주면 거기에 중간에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것처럼 평면을 정확하게 중간에 만들어줘요. 조건은 뭐예요? 서로 평행하는 마주보고 있는 면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국어예요. 국어. 우리나라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두 면을 선택해야 가운데 중간평면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참조, 제2참조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걸 1번으로 잡건 이 면을 2번으로 잡건 순서를 바꾸는 상관은 없어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평면을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되셨어요? 그랬더니 제1참조로 선택하고 처음에 제1참조로 1번 이거를 선택했을 때는 옵셋 평면으로 인식하다가 제2참조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제2참조로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중간평면으로 속성이 바뀌고 완전 정의됐습니다. 메시지가 떠요. 오케이.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평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평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가 볼 텐데 이게 엄한 면의 스케치로 할 수도 있으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방금 만들어준 이 평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새로운 스케치 선택할게요. 됐나요? 면의 수직 보기.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참조 영상 기준면 중간평면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평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역시 요거도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숨기기로 감춰놓고 쓰시는 게 편하겠어요? 그죠? 숨기기.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의 숨기기. 됐죠? 자, 그러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선을 그릴게요. 선을 그리는데 이 선은 이 모서리에 일치하는 지점 1번 여기 일치하는 지점으로 먼저 하나 잡고 여기는 클릭 안 할게요. 두 번째 지점은 여기쯤으로 클릭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서 우선 잡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려 봅니다. 일치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여기 그냥 클릭하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해서 바로 빠져나와요. 쌤 왜 저러지? 어쨌든 자, 요 상황에서 내가 넣어줘야 될 거는 요렇게 봅시다. 지능형 치수를 할 때 요 모서리하고 요 점하고 선택해서 요거 O 요렇게만 먼저 넣을게요. 자, 요 모서리 요 점 O 선택 종료. 자,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돌렸어요.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화면을 돌렸어요. 지금 이 끝점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정의가 안 된 상태인데 화면을 돌린 이유는 요 점하고를 다중 선택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해 보세요. 점 선택되죠? 둘 다? 안 되시는 분 없죠?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 놓고 구속 조건 부가해서 일치 있나요? 일치로 붙이면 선의 색깔이 깜장색으로 바뀌나요? 네. 자, 그러면 요것도 스케치 종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작업은 다 했어요.
준비 작업은 다 했어요. 표시 유형을 여러분 음영 처리로 한번 바꿔보세요. 음영 처리로 바꿔놓고, 자,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선분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보일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꿉니다. 자, 어느 스케치를 써야 될까? 돌출 컷에 대한 스케치를 어느 것을 해야 될까? 이거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출 컷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른 스케치를 끼겨 넣기 때문에 스케치 상태에서 돌출 컷 명령을 지금 쓰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리는 중이에요. 자, 스케치 8을, 제 거는 스케치 8인데,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 8인데, 요것을 클릭한 상태에서 돌출 컷을 누르는 거예요. 스케치 종료하고 다른 스케치 작업하고 다른 작업하다가 내가 스케치를 나중에 선택해서 피처 명령 쓰는 경우에요. 자, 스케치를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을 하고 돌출 컷을 클릭했어요. 일반적인 돌출 컷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쓰려고 하는 거는 돌출 방향 요거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죠. 클릭해 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요? 파란색. 이거를 입력 대기 상태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돌아다니면서. 그죠? 요런 창 모드일 때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쓰려면 클릭해서 이걸 입력 대기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 놓고 입력 대기가 됐을 때 이 선분을 클릭해 주세요. 방향에, 돌출 방향에 영향을 받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 화살표 요거 눌러서 돌출 방향 아이콘 요거 눌러서 쭉 넉넉하니 늘려 주셔도 되고, 얘를 다음까지로 가도 되고, 둘 다 관통을 써도 되고, 여러분 맴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번에는 바로가기 기능을 한번 등록하는 보는 걸 해볼게요. 바로가기의 경우는 바로가기 설정하는 것은 역시 풀다운 메뉴에서 도구 사용자 정의에서 바로가기 바를 한 칸 띄워 놓는 게 맞던가? 자, 가봅니다. 바로가기 한 칸 띄고 이거였구만. 그죠? 자, 요렇게 도구에 바로 사용자 정의에 바로가기 요렇게 누르면은 얘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바로가기 바에서 아이콘들 중에 스케치 아이콘을 선택해요. 어느 게 스케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요게 스케치 아이콘이에요. 지금 현재 바로가기 바가 열린 거는 파트에 바로가기 바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로 우리는 스케치의 바로가기 바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클릭해 보세요. 스케치 바로가기라는 요 도구 창이 하나 뜨죠. 이렇게 도구 모음이라고 요게 뜨죠. 자, 요 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테두리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상하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나 또는 이쪽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화살표나 요런 게 뜰 거예요. 요런 거를 뜰 때 여러분이 창의 사이즈를 요 방향으로 해서 넉넉하니 옆으로 이렇게 넓혀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로 방향보다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넓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창 조절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도구 모음 항목에서 뭘 선택하냐면 플라이 아웃 도구가 아니라 피처를 선택해 줘야 돼요. 피처라고 쓰면은 그거하고 헷갈리겠다. 요렇게가 맞겠다. 에이? 이 철자가 맞네. 네. 자, 요렇게 피처 항목을 선택해요. 피처 항목을 선택해서 보면은 자, 요 바로가기 바에서 잠깐 내 거는 창이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요. 자, 요 바로가기 바에 요렇게 스케치 바로가기 도구 모음에 스케치를 하다가 폐곡선을 다 그렸다 싶을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이 바로 스케치를 종료 안 하고 폐곡선까지만 그려놨다. 폐곡선 그렸을 때 바로 나는 돌출을 쓰고 싶다. 피처 탭 눌려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아이콘 일일이 누르는 거 귀찮다는 거죠. 그럴 때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드롭 다운 해주세요. 그랬을 때 뭡니까 도구 모음 요거 해가지고 피처 항목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피처 명령 아이콘 요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어디 갔나 스케치 바로가기 도구 모음 창에 넣기 이거예요. 자, 보여드리면 아이고 창이 메모장이 자꾸 가려지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추가해 놓은 거는 제거도 할 수 있으니까 클릭해서 요거 이렇게 버렸어요. 자, 요 버튼을 돌출 보스 베이스 버튼을 요거 끌어다가 요렇게 해갖고 스케치 도구들 말고 스케치 도구들 끝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놨어요. 다시 회전 보스 베이스를 보여드리자면 요거 빼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회전 보스 베이스 요 명령을 피처 명령 요 버튼을 클릭해서 요렇게 끌어다가 바로가기 바 요 도구 모음 돌출 옆에다가 끼겨 넣었어요. 드래그 앤 드롭 이해되셨죠? 네. 창 모드이기 때문에 이 창이 어디 갔나 놀라지 마시고, 그죠? 요 창이 어디로 갔나 놀라지 마시고, 요 사용자 정의 창보다 요거 창보다 작으면은 더 좋기는 하죠. 요거 더 안 줄어들긴 하는데 제 거는 최대한 줄여 놓은 상태고, 요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 놓고 끌어다 놓고 그렇게 하시면 더 편하겠죠? 드래그 앤 드롭 원하는 명령어들은 어떤 거를 넣으시기를 바라냐면요. 넣으실 명령어들은 돌출 보스 베이스 하고 회전 보스 베이스 하고 스윕 보스 베이스 스윕 하고 로프트 요거 하고 돌출 컷 하고 회전 컷 또 스윕 컷 또 뭡니까 로프트 컷 그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 그리고 보강대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공면 포장이라는 기능도 아예 넣어도 돼요. 뭐 그런데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이 넣고 싶은 것들 추가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자주 사용할 만한 것은 요거니까 요 기능들을 추가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릴렉스. 자, 바로가기 도구를 등록하는 거를 해 봤고요. 자, 이제 요 창들은 닫아 볼게요.
요거 바로가기 도구 요거 종료 편집하는 거는 종료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창에 맨 밑에 보면은 확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자, 여백을 클릭해서 바로가기 창이 방금 전에는 파트 창이었기 때문에 피처 편집 창, 피처 명령을 사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처에 대한 바로가기 창이 잠깐 떴었고, 그것도 여백을 클릭해서 사라지게 했어요. 자, 이 바로가기 바를 사용하려면 글쎄가 한영 전환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글꼴인 상황이라는 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자, 바로가기 바를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선을 그려놨던 요 선 그리기 했던 요거 보이죠? 요 선 그리기 했던 스케치가 제 거는 디자인 트리에서 9번인데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스케치 편집 아이콘을 눌러 볼게요. 스케치 편집 아이콘을 눌러 가지고 들어가 봅니다. 스케치 편집. 자, 이렇게 눌러 놓고 바로가기 바 한번 S 바로가기 바를 실행하는 거는 무조건 S예요. 뜨나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바로가기 바가 활성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전에 우리가 등록해 놨던 이런 피처 명령들도 스케치의 바로가기 도구 모음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봤어요. 되셨죠? 네. 이 창을 안 보이게 하려면 뭐를 하면 돼요? 여백을 클릭하시면 또 사라져요.